이 옷은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겨울비가 스며든 대학가 뒷골목, 낡은 간판 아래 순자 클린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 속으로 중년 부부가 들어왔죠. 남자는 젖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원피스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가장 아꼈던 원피스예요.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원피스로 향했습니다. 살짝 바랜 하늘색 원피스. 남자의 손끝이 떨렸고 아내의 눈가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번졌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원피스를 받아들며 마치 유리 조각을 다루듯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자신의 딸도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요. 비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눈물 냄새가 뒤섞인 그 밤. 순자는 그땐 몰랐습니다. 이 낡은 원피스가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겨울 저녁 6시. 30년 된 간판은 전기세를 아끼려 아직 켜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실내 조명만이 텅 빈 가게를 비추고 있었죠. 김순자는 낡은 행주로 세탁기를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대 후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도 손님은 3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개강 시즌만 되면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가게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렸습니다. 길 건너편에 생긴 워시앤고, 24시간 빨래방 때문이었죠. 최신 대형 세탁기와 LED 간판, 깔끔한 인테리어. 순자의 가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비바람을 뚫고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죠. 급하게 세탁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옷이 죽은 딸아이가 대학 졸업식 날 입었던 옷이에요. 그날 얼마나 예뻤는지. 그 애가 엄마, 나 이 옷 정말 아끼고 싶어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어서 딸한테 남은 마지막 옷인데 이걸 망쳐버렸어요.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주변 세탁소를 다 찾아봤는데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24시간 빨래방도 가봤지만 기계만 있고 사람은 없어서 혹시나 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남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옷 좀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벽에 기대어진 이사 박스들, 비닐로 덮인 세탁기들. 사실 내일이 철거일이었거든요. 기계들도 대부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내일 철거라서 기계를 다. 제발입니다. 여자가 순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이 옷만은 지켜야 해요. 딸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에요. 제발. 순자는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자신도 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딸이
만약 민지를 잃는다면 자신도 저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요? 여자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순자는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럽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순자는 서둘러 비닐을 벗기고 세탁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경험을 총동원해 얼룩 제거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원피스 실크 혼방이네요. 조심해야겠어요. 먼저 얼룩 부위에 특수 세제를 조금씩 발라가며 두드렸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옷감이 상하고 너무 약하게 하면 얼룩이 남죠. 절묘한 힘 조절이 필요했어요. 10분, 20분, 30분. 순자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순자가 완벽하게 세탁되고 다림질된 원피스를 비닐에 정갈하게 담아내왔습니다. 커피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부부는 숨을 죽이고 원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여자가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새 옷처럼 정말 깨끗해졌어요. 마술 같아요. 여자는 원피스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미나가 기뻐할 거예요. 엄마가 이 옷을 지켰다고. 얼마죠?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딸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딸을 사랑하고 딸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네, 그럴 순 없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그 마음 더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작은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카운터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밝히고 있었죠. 김민지 환자 수술비 6천만 원. 금준의 입금 요망. UCLA 메디컬 센터.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 민지의 수술비 6천만 원. 그 숫자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급히 닦아낸 순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사채이자, 가스비, 전기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갚은 게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 사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사채업자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박 사장.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일 철거하러 갈 거야. 이자만 3개월째인데 원금은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내가 몇 번을 기다려줬는데 3천만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내일 당장 철거할 거야. 제발이요. 딸이 지금 수술을. 딸 수술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돈이나 준비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을 듯 의자를 붙잡았어요. 3천만 원. 2년 전 미국에서 민지가 갑자기 쓰러져 긴급 이송될 때 빌린 돈이었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순자는 가게를 담보로 사채를 썼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지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종양이 재발했고 이번엔 더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6천만 원. 순자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채 원금 3천만 원. 사채이자 3개월 연체 450만 원. 딸 수술비 6천만 원. 전기세 2개월 체납 38만 원. 가스비 3개월 체납 42만 원. 세탁소 월세 1개월 연체 80만 원. 통장 잔고 4만 7천 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는 차갑고 매정했죠. 순자는 텅 빈 세탁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세탁기들, 기름때가 낀 벽,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이곳, 30년을 지켜온 이 공간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병실에 누워있을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민지에게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지금 새벽일 것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깨웠니? 미안해. 괜찮아요. 어차피 잠이 안 와서. 엄마는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지, 너는?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수술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엄마 수술 포기할래요.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 다 알아요. 가게 사정도, 사채 이야기도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민지야, 괜찮아요. 나 대신 엄마가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가게라도 살리고. 안 돼. 절대 안 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한다. 너는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하지만 엄마 말 들어. 너는 그냥 힘내서 버텨, 알았지? 엄마가 꼭꼭 살려줄게.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온몸을 떨며. 여보, 우리 딸 어떡해요? 우리 민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995년 세탁소를 처음 열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순자와 남편 김철수가 순자 세탁소라는 간판 아래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 순자는 갓 태어난 딸 민지를 안고 있었죠.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때. 여보, 우리 이제 사장님이야. 우리 민지 잘 키울 수 있겠지? 당연하지. 내가 악착같이 일해서 대학까지 꼭 보낼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전 9시까지 세탁을 돌리고
오후에는 배달을 다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딸 민지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엄마, 나도 도와줄래요. 초등학교 다니던 민지는 방과 후면 세탁소로 달려와 옷을 개는 걸 도왔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순자는 그저 예뻤어요. 우리 딸,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사장님? 허허, 우리 딸은 더 큰 사장님이 돼야지. 대학 나와서 큰 회사 다니고 민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 MBA 유학까지 갔으니까요. 가난한 세탁소 딸이 이룬 놀라운 성과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 철수가 세탁기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50대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지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내가 유학 포기할게. 한국에서 취직해서 엄마 도와줄게. 안 돼, 내 아빠가 얼마나 내가 공부하는 거 자랑스러워했는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꿈 이뤄. 순자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딸의 유학비를 대기 위해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영업일. 내일이면 철거 날짜입니다. 세탁기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들. 이제 곧 헤어질 친구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추억이 가득한 이곳,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웠던 이곳, 딸을 키우며 행복했던 이곳, 내일이면 끝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없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순자의 볼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둠 속에서 순자의 작은 중얼거림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순자는 새벽 5시부터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철거 업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세탁기들을 닦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마웠어, 정말 수고 많았어. 갑자기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제발, 제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순자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골목길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청년.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청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빗물에 젖은 보도블록에 미끄러진 거예요. 콱과광. 커피잔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뜨거운 커피가 청년의 하얀 셔츠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아,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셔츠와 넥타이가 온통 갈색 얼룩으로 뒤덮였어요. 순자는 급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9시 30분 면접인데, 면접이요? 내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렇게 망하다니.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집이 여기서 멀어요? 가서 갈아입고 오면. 청주요. 여기서 2시간 거리. 왕복 4시간이면. 면접 시간 훨씬 지나가요. 순자는 민호의 셔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추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달려 있었고 소매도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 이 옷을 정말 아끼는구나. 30년 세탁업을 하다 보면 옷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장은 아마 민호의 유일한 면접용 옷일 거예요. 저기 여기 세탁소 아니에요? 민호가 순자의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게 안은 이미 이사박스로 가득했고 세탁기들도 대부분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오늘 철거라서. 제발요. 인생이 걸렸어요. 민호가 순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이요. 3년 동안 이 면접 준비했어요. 지방대 출신이라 대기업 면접은 10번도 넘게 떨어졌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박한 눈빛, 간절한 목소리. 그 모습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 무릎 꿇고 사채업자에게 빌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면 철거 업체가 옵니다. 사채업자도 함께 올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을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민지를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들어와요. 네, 빨리 들어와요. 시간 없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해주실 거예요? 얼른요. 셔츠 벗고. 순자는 재빨리 이사박스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덮인 세탁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거 입고 기다려요. 순자는 남편의 낡은 작업복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벗었습니다. 순자는 얼룩진 셔츠를 받아들고 재빨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넥타이도 줄게요. 남편 거지만 괜찮죠? 네, 괜찮아요. 순자는 30년의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얼룩 부위를 찬물로 헹궜어요. 뜨거운 물을 쓰면 커피 성분이 옷감에 더 깊이 침투하거든요. 그 다음 특수 세제를 조금씩 발라가며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리듬감 있는 손놀림. 너무 세게 하면 옷감이 상하고 너무 약하게 하면 얼룩이 남죠. 저 죄송한데 얼마예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돌아보았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 불안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 나중에 이야기해요. 일단 면접부터 잘 보고.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철거 날짜라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나도 딸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미국 병원에 있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가 6천만 원이래요. 그 돈을 마련하느라 가게를 담보로 사채를 썼는데 이제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 때문에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나도 누군가 우리 딸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순자는 다시 세탁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20분, 30분, 4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디 면접이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퓨처테크요. 글로벌 IT 기업인데 한국 지사장 자리래요.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대단하긴요.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 취직이 정말 힘들었어요. 대기업은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고 목소리에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밤샘도 수도 없이.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면서 저 대학 보내셨어요. 그분들한테 난 실패작이야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성공해야 그분들이 편해지세요. 이미 성공했어요. 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순자의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됐어요. 순자가 환하게 세탁된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커피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다림질만 하면 돼요. 순자는 능숙하게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셔츠가 반들반들하게 빛났어요. 마지막으로 넥타이까지 매만져 주었습니다. 자, 입어봐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새 옷처럼 깨끗했어요. 이게 진짜 같은 셔츠예요? 당연하죠. 30년 경력인데. 민호는 황급히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벽했어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시계를 보니 9시 18분. 빨리 가요. 택시 타면 9시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민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그의 지갑을 보았어요. 얇게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 아마 오늘 택시비까지 계산하면 빠듯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요. 네. 그럴 순 없어요.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나중에 성공하면 저 같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지만 빨리요. 시간 없어요. 순자가 민호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호는 길거리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퓨처테크 본사로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민호는 뒷좌석에서 순자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되길, 정말 잘 되길. 하지만 택시가 사라지자 순자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20분. 오후 2시까지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전 11시. 순자는 묵묵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추억을 박스에 담는 작업.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가게 못 지켰어. 그때 가게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낡은 옷을 입은 노숙인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또 쳐다보고 또 돌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추운데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고.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아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밖에서 주무셨어요? 한 5년쯤 됐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가족은요? 다 떠났죠. 제가 투자 사기에 걸려서 집도 잃고 전 재산 날렸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저를 원망하며 떠났어요. 당연하죠. 제 잘못이니까 힘드셨겠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옷 좀 빨아드릴까요? 예. 할아버지가 놀라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사람이 깨끗한 옷 입어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옷 벗고 이거 입고 계세요. 순자는 남편의 작업복을 또 꺼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옷 주세요. 순자는 할아버지의 더러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냄새가 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순자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뭐 하셨어요? 대학 교수였어요. 경제학 교수? 어머, 교수님이셨어요? 옛날 일이죠. 이제는 폐지나 줍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교수님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순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분 후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입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할아버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예요? 깨끗한 옷을 입으니 노숙인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교수님,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에요. 진짜 은인.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 할아버지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김순자예요. 김순자님, 꼭 기억할게요.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당당하게.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는 순간 미소가 사라졌어요. 난 12시 30분. 1시간 30분 후면 철거 업체가 옵니다. 오후 1시. 순자는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끝이구나.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기, 혹시 영업 중이세요? 어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서 있었어요. 낡은 패딩에 낡은 가방.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세탁 부탁드리고 싶은데 외상으로 가능할까요?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외상요? 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다음 달에 아르바이트비 나오면 꼭 갚겠습니다. 순자는 여학생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빈틈없이 깨끗한 얼굴. 하지만 옷은 낡았어요. 무슨 옷인데요? 블라우스요. 내일 첫 출근인데 오늘 점심 먹다가 김치찌개를 쏟아버렸어요. 여학생이 비닐봉지에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빨간 김치 국물 얼룩이 선명했어요. 내일 첫 출근이면. 네, 인턴이에요. 정말 간신히 붙었는데 블라우스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요. 여학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새 거 살 돈도 없고 어떡하죠? 순자는 여학생의 블라우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외상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블라우스를 세탁했습니다. 김치 얼룩은 커피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다 됐어요. 새하얗게 빛나는 블라우스가 나왔습니다. 와, 완전 새 것 같아요. 여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내일 면접 잘 봐요. 인턴이에요. 이미 합격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돈은 꼭 갚으러 올게요. 천천히요. 일 열심히 하고. 여학생은 여러 번 인사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시계를 보니 1시 40분. 20분 후면 철거 업체가 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화가광.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순자 사장 있어? 덩치 큰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철거업체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 오랜만이네. 사채업자 박 사장이었습니다. 돈 준비했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자, 시작해. 철거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순자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세탁기, 남편의 다림질대, 시어머니가 물려준 재봉틀, 모든 것에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어요. 안 돼요. 제발. 순자는 세탁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남편이랑 처음 산 거예요. 제발 이것만은. 비켜. 돈이 우선이야. 사채업자가 순자를 밀쳤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깨졌습니다. 으윽. 그녀는 깨진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 다시 더. 세탁기가 끌려나갔습니다. 재봉틀도 다림질대도 의자들도 30년의 추억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저 집 망하나 봐. 안 됐네. 착한 사람인데. 요즘 동네 세탁소가 어디 살아남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못했어요. 가게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액자만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30년. 딸을 키우며 행복했던 30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 싫었어요. 철거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좋아. 가자. 트럭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의 앞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순자는 눈물 흘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건 뭐지? 경적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뭐야, 저거? 철거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야, 차 좀 빼봐. 우리 나가야 된다고.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중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 그의 뒤로 두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중년 부부. 순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제 그 부부. 맞았습니다. 딸의 원피스에 커피를 쏟아 급하게 세탁을 맡겼던 바로 그 부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차. 김순자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민호 씨? 맞았습니다. 아침에 정장에 커피를 쏟아 다급하게 세탁을 맡겼던 바로 그 청년, 강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할아버지, 노숙인이었던 할아버지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뭐야, 너희들? 사채업자 박 사장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김순자님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민호는 중년 부부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퓨처테크 글로벌 박재현 회장님, 부인 이혜진 여사님이십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퓨처테크?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글로벌 IT 기업.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 박재현 회장은 사채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액자를 안고 있는 순자에게 향해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굽혔어요. 김순자 사장님. 네. 순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제 저희 부부가 이곳에 왔었습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옷을 세탁하러요. 네. 기억해요. 사실 그건 테스트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테스트요? 회장 부인 이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순자님, 저희는 5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그날, 어제가 딸의 생일이었어요. 매년 그날이면 딸이 다녔던 곳을 찾아다녀요. 추억을 되새기면서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동네는 딸이 대학 다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딸이 자주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 동네에 정말 착한 세탁소 아줌마가 있어. 학생들한테 항상 베푸시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딸이 말하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상한 소문들이 있더군요. 가게가 망해간다. 곧 폐업한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문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착하신 분인지. 혜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급하게 세탁을 부탁드렸어요. 철거 하루 전날 기계도 다 정리하셨을 텐데 당신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의 옷을, 낯선 사람의 슬픔을 당신은 자신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돈도 받지 않으셨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돌아가신 따님 옷인데 제가 어떻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특히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요.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사채업자와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어요. 오늘 아침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에 커피를 쏟았죠.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김순자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철거 당일이었어요. 단 몇 시간 후면 모든 걸 잃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민호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제 셔츠를 세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 덕분에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박재현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퓨처테크 한국 지사장으로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면접장에서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 세탁소 사장님입니다라고. 회장님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분이길래 절박한 상황에서도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내 알아봤습니다. 노숙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수입니다. 한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투자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5년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낮 이곳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사람 취급해 주었어요. 김순자 사장님은 더러운 제 옷을 세탁해 주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어야 자존감이 생긴다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갔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상담원으로 일합니다. 5년 만에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김순자님 덕분입니다. 구경꾼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기요.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로 아까 그 여대생이 뛰어왔어요. 아줌마, 아줌마. 여대생은 숨을 헐떡이며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너는 아까 그 학생. 네, 저 블라우스 세탁 맡겼던 학생이에요. 여대생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철거하러 온 거예요? 응, 안 돼요. 여대생이 소리쳤습니다. 이 가게 없어지면 안 돼요. 저 같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 진정해요. 진정 못해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곳이에요. 여대생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을 나왔어요. 학비 벌면서 학교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외상으로 세탁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아줌마 없었으면 전 학교 그만뒀을 거예요. 여대생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제발 이 가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때 구경꾼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근처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김순자 사장님은 이 동네 은인이에요. 제가 3년 전에 편의점 화재 났을 때 위로금 100만 원 주셨어요. 당신도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 아들 고등학교 입학식 때 교복 세탁 무료로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병원비 20만 원 빌려주셨어요. 아직도 못 갚았는데. 제 결혼식 때 드레스 세탁 무료로. 명절 때마다 떡 돌리시고. 독거노인들 빨래 무료로 해주시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회장이 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이 동네의 빛이었어요. 박재현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김순자 사장님,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장, 채무 대위 변제 계약서, 채무자 김순자, 채무금액 3,450만 원 원금 3천만 원 이자 450만 원, 변제자 퓨처테크 복지재단, 상기 채무를 전액 변제함.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의 모든 빚을 우리가 갚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박 사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받을 돈인데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하시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부하시면 저희 법무팀과 상대하셔야 할 겁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퓨처테크 법무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비서의 말에 사채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비서가 현금 다발을 건넸어요. 3,450만 원입니다. 확인하세요. 네. 사채업자는 돈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의료비 지원 계약서, 환자명 김민지, 병명 뇌종양, 수술비 6천만 원, 지원기관 퓨처테크 복지재단, 상기 금액을 전액 지원함, 병원 UCLA 메디컬 센터, 송금 완료. 순자는 서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지가 따님 수술비도 이미 송금했습니다. 회장 부인 혜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수술 일정 내일로 잡혔대요. 정말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은 못 살렸지만 당신 딸은 살릴 수 있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사업 제안서, 프로젝트명 순자 클린 리브랜딩, 위치 퓨처테크 본사 1층, 규모 200평, 컨셉 친환경 프리미엄 세탁 서비스, 투자금 5억 원 퓨처테크 전액 투자, 임대료 무료 10년간, 운영권 김순자 명예이사, 경영권 김민지 추후 합류 시, 추가 혜택 최신 친환경 세탁 시스템 제공,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퓨처테크 전 직원 세탁 서비스 계약월 3,000명 이용 예상,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무료 세탁의 날 운영 지원. 순자는 서류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당신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그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정신, 그게 바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저희 회사 모토가 뭔지 아세요? 테크놀로지 위드 휴메니티. 인간미 있는 기술이죠. 회장은 순자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인간미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회장이 철거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가게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원위치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철거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서 물건들을 내렸습니다. 30년 된 세탁기, 남편의 다림질대, 시어머니의 재봉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세탁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민지 살렸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 회장 부부, 순자, 민호 할아버지 모두가 세탁소 안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혜진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딸을 대신해서 민지를 돌보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셨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딸을 잃고 5년 동안 우리는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삶은 나누는 것이라는 걸.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낡은 순자 세탁소 간판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 퓨처테크 본사 1층, 화려한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식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순자 클린 가야지. 나도 어제 맡긴 코트 찾아야 해. 거기 정말 좋더라. 옷에서 좋은 향이 나. 로비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 현대적이고 세련된 순자 클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우드톤과 화이트의 조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순자 클린. 신스 1995. 옷이 아닌 마음을 세탁합니다. 간판 아래로는 환한 조명이 비치는 매장 안이 보였어요. 최신식 친환경 세탁기 열대, 자동 다림질 시스템, 깔끔한 대리석 바닥. 하지만 매장 한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30년 된 낡은 세탁기가 명예롭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세탁기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10만 명 이상의 손님께 깨끗한 옷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순자 명예이사와 고 김철수 대표의 정신을 기리며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매장 안에서 들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새하얀 작업복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반짝였어요. 김 이사님, 어제 맡기신 양복 준비됐어요. 젊은 직원이 깔끔하게 포장된 양복을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직접 검수했습니다. 단추가 하나 흔들리네.
다시 달아드려야겠어요. 아,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순자는 재봉 코너로 가서 직접 단추를 달았습니다. 30년의 손놀림.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자, 이제 됐어요. 고객님께 전달해드려. 네, 이사님. 순자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직원 8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순자에게 배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지연 씨, 다림질할 때 증기 너무 세게 하지 마. 옷감 상해. 네, 이사님. 그리고 김치 얼룩은 찬물로 먼저 헹궈야 해. 알겠습니다. 순자는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자 클린이죠? 처음인데요. 어서 오세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세요? 이 코트 좀. 찌개를 먹다가 흘렸는데 순자는 코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캐시미어네요. 조심해야 해요.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어떤 얼룩도 다 지운다고. 소문이 과하네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딸 민지가 서 있었어요. 민지야. 엄마, 오늘 첫 출근이에요. 민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찰이 들려 있었어요. 순자 클린. 경영이사 김민지. 어머, 우리 딸 정장 입으니까 완전 프로페셔널한데? 엄마가 다림질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민지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그래, 정말 기적이야.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개월 전 민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퓨처테크 의료재단이 모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걸렸지만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후 3개월간의 회복기를 거쳐 민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MBA 과정도 무사히 마쳤어요. 자, 이제 일 배워야지. 엄마가 가르쳐 줄게. 네, 열심히 배울게요. 민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는 최신 컴퓨터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민호 이사님이 다 구축해 주셨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지 이사님,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민호는 이제 퓨처테크 한국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클린의 고문 이사도 겸하고 있었어요. 지사장님,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김순자 이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걸요. 민호는 순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30년 된 세탁기 앞에 섰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순자는 주머니에서 1995년 세탁소를 처음 열던 날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부탁해. 그 후 순자와 혜진은 진짜 자매처럼 지냈어요. 매주 일요일엔 함께 저녁을 먹었고 명절엔 한 가족처럼 모였어요. 순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혜진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고 공유로 그 온기를 세상에 퍼뜨려 주세요.